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르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또 자료부터 보게 됐는데, 트위터 자료에 대해서 댓글로 어떤 분이 뭐라 뭐라 하신 것 같은데, 트위터 자료가 굉장히 신비성이 있고, 실제로 저희가 팔로우업 하는 거는 공식 어떤 뉴스가 좀 많기도 하고, 또 이쪽 세상 안에서 크립토 인더스트리에서 되게 평판이 좋은 사람들 위주로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신비성이 있고, 실제로 약간 크립토라는 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신사업이잖아요. 비트코인 관련된 이 암호화폐 쪽이. 그래서 기존에 있던 생각을 많이 뒤엎어야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러우 전쟁이나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을 보면 뉴스로 접하거나 글로 이제 사람들이 신문에서 접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실시간 정보인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트위터를 보면은 러우 전쟁 같은 거 여러분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트위터에서는 가감 없이 전쟁에서 어떤 식으로 군사들이 움직이는지까지 동영상으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트위터 굉장히 신뢰하는 편이에요. 한국인들이라서 트위터를 좀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해외에서는 되게 좋은 뉴스 매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뉴스가 없어져도 이 트위터를 통해서 뉴스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 가져왔는데 선물 거래소 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죠. CME의 거래 개시 계획 비트코인 이게 무슨 말이냐? CME를 선물 거래소인데 비트코인에서 이제 CME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 시작한 건 2017년 12월 17일인가 아마 그럴 거고 그때가 이제 비트코인 17년도에 고점이 딱 나온 날이죠. CME 선물 거래 시작한 날이. 그리고 지금은 CME에서 현물 거래를 지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큰데 뭐 그동안 ETF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CME에서 현물 거래 시작한다고 한다고 말하고 나서 코인베이스의 주가 있잖아요. 코인베이스의 주식이 티커가 코인이죠.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8%가 떨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비트코인을 실질적으로 직접 살 수 없었던 기업들이 코인베이스의 주가를 사면서 베타 플레이를 지향했었는데 이제 굳이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사지 않고도 비트코인을 직접적으로 CME에서 현물로 사도 되니까라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체인리크인데, 뭐, 체인리크가 조금 올랐는데, 체인리크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관련된 코인이고, 정말 쉽게 설명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블록체인이 아닌 비블록체인의 비즈니스를 블록체인으로 가져오는 그러한 과정에서 오라클을 통해서 정보를 저장해서 블록체인화 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쉽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체인리크가 좀 많이 여기저기 쓰이긴 하는데, 세계 최대의 증권 예탁 기관이자 미국 내 청산 결제 및 자산 서비스를 위한 주요 인프라 쪽에서 이제 체인리크가 사용이 된다라고 해서 체인리크 가치가 강조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리크가 좀 오른 것 같고 실제로 뭐 앞에 체인리크 얘기만 좀 더 하면은 이번 불장이 오면 이번 불장에서의 테마는 과거처럼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막 아무거나 오르고 물론 이제 비트가 많이 오르면 아무거나 오르긴 오를 텐데 사람만 있으면 근데 거기서 또 유독 많이 오르는 것들은 이번 하락장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계속 이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실생활과 좀 연결을 시켜가는 여기서 말하는 실생활은 뭐라고 해야 될까? 막 뭐 옛날에 있었던 뭐라고 해야 돼?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따지면 뭐 코인 사면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저기 바다 어디에 있는 금을 캐가지고 그걸 엠빵 쳐드릴게 뭐 이런 실생활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실질적으로 정말 블록체인 서비스가 꼭 필요하고 또 블록체인 서비스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게 실생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RWA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부동산을 유동화한다든지 그런 것들 정말 실생활을 한다는 것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생활에서의 가치를 좀 줄 수 있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은 크립토 콘티에서 내용을 제시한 건데 이제 거래소로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보는 그러한 지표인데 사실 그때그때 봤을 때는 이걸 되게 펼쳐서 봐야 지금 의미가 있지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알 수 없는 내용인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 지금 그때그때 보면 거래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입금된 쉽게 말하면 돈이 들어온 그때 기준을 보면 여기랑 여기랑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였어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코인 많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또 많이 들어왔어요. 결국 이때를 보면은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때그때 저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 이후에 큰 반등이 왔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처빔 이후에 돈이 많이 들어왔었고 그다음에 저점이 또 찍히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돈이 또 들어오면서 그 저점에서 상승을 해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큰 상승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플랜 B 자료인데 플랜 B 자료는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결국 뭐 고점이 얼마고 저점이 얼마 이런 것보다는 이 장세가 어디에 와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플랜 B 자료에 의하면 빨간색이라서 불마켓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저희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차트 함께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비트는 우상향을 했죠, 지금까지. 옛날에도 저희가 이 해시리본에 대해서 거의 1년에 한두 번 정도 해시리본을 좀 다뤘었는데 정말 재밌게도 해시리본이 떴으니까 해시리본이 뜨고 6개월 후에 평균 수익률은 80%가 넘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날 댓글이나 그 다음날 댓글쯤에 항상 아이고 씨부랬고 그거 오르지도 않는데 해시리본 맞는 거 맞냐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잖아요. 항상 올랐어요. 항상. 한 번도 빠짐없이. 그게 되게 핵심인데 이번에도 우리가 영상을 올리면 분명히 야 해시리본 때문에 샀는데 언젠간 혹시나 좀 떨어지면 떨어졌잖아 라는 댓글을 또 달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손절을 또 할 거고 시간이 지나면 올라서 아쉬워하시겠죠. 자, 근데 지금의 해시리본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일단 이 세로 막대바 빨간색을 보시면 이게 반감기가 있었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주봉으로 표시하는데 반감기 이후에는 해시리본이 카피슐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항상 떴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도 그렇고 그 이유는 해시리본의 원리는 채굴자들이 이제 항복을 한다. 채굴 원가가 안 맞아서 채굴기를 못 돌린다라는 과정에서 해시리본이 나오는 건데 반감기라는 거는 비트코인의 보상량이 반으로 주는 거라서 조금 쉽게 설명하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비트코인을 똑같이 내가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전기 비용이 곱하기 2배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예요. 플러스 알파는 이제 1년간 총 보상량 자체가 주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요. 단순히 반으로 딱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보상량 자체가 총으로 줄어드는 거라서 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반감기 때를 기준으로 해시리본을 다 보시면은 여기가 반감기였고 조금 올랐다가 횡보하는 구간에서 해시리본이 나왔고 그 다음 횡보가 끝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바이가 나오면서 이후에 고점까지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죠. 이게 첫 번째 어떻게 보면 해시리본이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감기 해시리본 이건 16년도 7월 달에 있었던 반감기고 반감기 이후에 해시리본이 딱 뜨면서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이 조정이 꽤 크죠. 그래서 보면은 687에서 466달러니까 얘도 한 30%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실버에 뜨고 다시 바이가 뜨는 과정. 여기서 바이가 떴는데 8월 29일, 그냥 9월이라고 치고 9, 10, 11, 12, 1, 2. 2월 달까지 볼게요. 6개월. 보시면 자, 2월 달까지 보면은 2월에 여기가 고점이죠. 여기까지 오른 게 바이 구간부터 573달러 시작. 573달러 시봉에서 2월이니까 여기잖아요. 자, 여기까지 1180달러. 이 같은 뭐 거의 한 2배 정도 간 거죠. 위에 고점까지 보면 2배 정도 간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있었던 20년도일 텐데 20년도 5월 이때 보시면 여기서는 해시리본이 이제 이전에 코로나 빔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조정이 끝났다고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해시리본이 딱 뜨면서 동시에 반감기 때 해시리본이 떴는데 이후에 이제 보면 여기 뭐 다들 아시겠죠. 20년도면 5월 11일이니까 6개월 지나면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보면은 이제 비트가 이렇게 올랐다. 여기까지 올랐다. 근데 이때는 해시리본이 20년도에 3번이 떴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3번이 떴었고 결국 어쨌든 반감기 이후에는 횡보하면서 해시리본이 떴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한 해시리본이 떴는데 자, 이번에 주봉상에서 아직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일봉으로 보면은 딱 해시리본이 떴죠. 근데 이게 4월 21일이 우리가 반감기였다는 걸 감안한다면 이제 횡보를 하는 와중에 해시리본이 떴고 여기서부터 6개월이면 올해도 11월 달이 되겠네요. 11월 달에 또 큰 상승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1월 달에 큰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11월까지 큰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0년도에도 11월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올랐는데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해시리본 때를 기준으로 본다면 결국 그때가 매수 적기는 맞다. 심지어 이 해시리본에서 카피슐레이션 이후에 바이가 뜨는 시점에 사도 개이득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집착적으로 단기적인 시황도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데 오늘같이 해시리본이 뜬 걸 설명을 할 때는 이걸 참고하고 기저에 깔고 시장을 계속 바라보는 게 훨씬 마음에 푸근함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단기적으로는 뭐 저항 뚫어냈고 우리가 봐야 될 구간은 69,000의 전고점 구간이랑 그러니까 21년도 전고점 구간이랑
그 다음에 여기 73,000원에 있었던 최근의 정고점 구간을 기준으로 빨리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끝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